이 전쟁에서 양쪽 어디도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계시를 단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으며 조선인민군 역시 부산광역시를 단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소련은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에게 37번이나 남침 허가를 졸랐기에 영토 안에서의 교전만 허가했을 뿐 전면적 남침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충돌이 두려워 김일성이 북한을 말아먹기 직전에도 참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선 각지의 부대에 알리는 전보를 쳤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송해였다고 추정합니다. 고향이 이북인 송해는 6.25 전쟁 당시 전보병으로 근무했는데 KBS의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하여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당시에 쳤던 모스 부호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1시간 전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는 제4회 브라질 월드컵의 개막전 킥오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고 있을 때 브라질은 멕시코를 탈탈 털고 있었으며 경기 결과는 브라질이 4대 0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아폴로 계획 당시의 우주 비행사였던 닐 암스트롱은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미 해군 장교로 F9F 펜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6월 26일, 즉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과 월과 일이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49년 6월 26일은 백범 김구가 암살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은 백범 사망 일주기를 맞이하였던 해였습니다. 제주도가 전쟁 당시 전장이 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실제 제주도로 한국 정부를 피난시키는 방안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실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관계처럼 되어버렸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서울 중심부에는 9.28 서울 수복 작전 당시의 치열한 전투를 암시하듯 오래된 건물이나 유적지의 석재 등을 살펴보면 한은이 남아 있습니다. 경복궁, 숭례문, 흥인지문 등의 건축물은 물론 신라시대 때 세워진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에는 지금도 선명히 탄흔들이 남아있으며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동상 또한 살펴보면 기단에 수많은 탄흔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공군은 말도 안 되는 미군의 화력을 막기 위해 지하 만리장성을 수천 킬로미터 규모로 건설했습니다. 중공 기록만이 아니라 유엔군 기록에도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공격하는 데 화력 지원을 할 수 없어 피해가 심했고 결국 유엔군의 계속된 공세로도 밀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